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셀 원가 비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료 비중 이게 거의 한 70%? 그 광물 같은 경우는 이게 등락이 엄청나잖아요. 변동성이 내시세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한 중요성 정말 중요한데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차 전지 맞아요. 상황에서. 리튬, 니켈 이런 광물 자원 등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수익성,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수직 계열화에 그 힘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국내 기업들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수직 계열화 노력이나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다라면 협업의 물결도 굉장히 좀 많이 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높은 변동비 구조의 2차 전지 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는 게 사실 안 좋아지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 폭 자체가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는 더 진동이 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업들의 노력이 소재를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밸류 체인을 본다라면은 전방산업, 미드스트림, 후방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방산업은 결국에는 완성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방산업, 업스트림은 완전히 이제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 단계가 이제 미드스트림이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서 이 미드스트림은 결국에는 셀과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분리막과 같은 그런 주요한 소재들을 저희는 이제 미드스트림이라고 보고 있고, 다운스트림은 결국엔 EV죠. 그리고 업스트림은 그 핵심 광물, 그리고 그거를 재련하고 정제한 그런 광물들을 업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미드스트림 내에서의 1차적인 수직 계열화는 대부분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 확장을 해서 광물 확보 그리고 재련까지 2차 계열화가 지금 활발하게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 LG 그룹이 있고, 또 삼성 SDI가 있고, SK 그룹이 있는데요. 일단 LG 그룹은 소재 내재화를 위해서 굉장히 신속한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셀을 담당하고 있고, LG 화학은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LG 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협업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려 아연은 이제 황산 니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 니켈도 주요한 양극재의 어떤 광물이기 때문에 그 고려 아연과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전고체를 활발하게 공급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고려 아연의 동박 계열사 KGM을 통한 협업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도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그런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어떤 1차 계열화 그리고 2차 계열화를 LG 화학을 중심으로 LG 그룹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 1차 계열화, 2차 계열화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는 양극재의 내재화 비중을 한 50% 정도로 목표로 잡아가면서 또 에코프로 BM이랑 또 열심히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반도체나 2차 전지 말씀을 드릴 때 미국과도 협력을 잘해야 되고 EU와도 협력을 잘해야 하듯, 국가와의 어떤 협력 관계랑 똑같이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서도 기업들 간의 어떤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향후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결국에는 재련 기술을 갖고 있지만 광물들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의 이제 광산 업체들과도 열심히 지분 확보를 통한 협력 관계 강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21년에 이제 호주 니켈 광산 업체인 레이븐 소프, 이름 어렵네요. 레이븐 소프 지분 30%를 확보를 하면서 니켈 광물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통해서 리튬 생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솔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다른 ETF와 조금 틀린 점이 이런 확장되고 있는 밸류체인을 좀 반영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강 관련된 주식이, 철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과거
올드한 그런 산업의 생태계를 이끌어온 좀 재미없는 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이 철강의 재련 기술이 또 이런 2차 전지 광물의 재련 기술과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재미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또 새로운 성장하는 기업으로 좀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철강 주식 같이 봐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포인트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 3년 전만 해도 2차 전지 ETF에 포스코홀딩스가 들어가면은 투자자분들이 얘는 왜 들어가 있지? 근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2, 3년 만에 굉장히 산업의 생태계나 그런 또 국가 간의 텐션 때문에 상황이 급변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홀딩스를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 부분, 변화하는 부분들을 10분 반영하는 그런 ETF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그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 그 순위 네이버에서 보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예전에 없던 그 포스코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살살 아래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2차 전지랑 이제 같은 재련 기술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살아나는 그 산업으로 되고 있다는 거. 네. 과거에는 왕자였으니까 그만큼 또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겠죠. 맞습니다. 신산업에 같이 또 접목할 수 있을 테고, 이러면서 다시 또 이제 상승할 수 있을 테고. 네. 여담이기는 한데, 그 찰리 먼거도 예전에 포스코 투자해서 손해 많이 보고 나갔다는 얘기 뭐 들었거든요. 네네, 뭐 많이는 아니고 이제 뭐 한 몇 억 정도 투자했겠지. 근데 한 9년인가 10년을 했는데 결론은 수익도 못 보고 나간 거죠.